이번 개념은 수동태입니다. 담긴 내용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도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말을 좀 빠르게 할게요. 이번 시간만. 자,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이런 걸 능동태라고 해요.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책을 팔았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어가 능동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목적어 입장에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 너라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받는 거고, 내가 이 책을 팔았다면 나는 능동적으로 팔았지만 이 책 목적어는 팔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입장을 봤을 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수동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이 목적어를 주어로 옮겨서 문장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수동태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동사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라고 하고 싶으면 과거 분사가 당하는, 그리고 이다의 다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가 비동사예요. 당한다, 팔린다, 사랑받는 다. 그래서 PP는 당하는 의미, 이 비동사가 다이다. 이렇게 합쳐서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모양으로 써주는 이 PP가 있는 문장을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동사만 나오고 수동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두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수동태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이동을 해서 당하는 수동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목적어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도 이 자리는 주어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적어를 주어로 옮길 때는 이 목적어를 주격으로 주어로 바꾸어서 써야 되죠. 여기에 힘이었다면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다가 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요 힘이 주어 자리로 갔으니까 이 힘을 히로 바꿔서 변형시켜 줘야지 기본 사항이죠. 기본사항. 자, 봅시다. 수동태. 긴장된다. 예, 갑니다. 수동태 만들 때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옮기죠. 저는 그냥 주어로 쓰시면 안 돼요. S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의 그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물론 PP 대신에 과거 분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PP. 그 동사를 수동태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장을 다 써줘요. 그 뒤에 문장이 짧을 수도 있지만 동사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쭉 쓰고 그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 끝에다가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 끝부분에다가 by 목적격을 써서 he였으면 문장 끝부분에 by him 이런 식으로 써줘서 by 목적격으로 문장 뒷부분에 써줘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됐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목적격을 쓰는 거죠. 전치사네?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주격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지. 그래서 by he가 아니라 by him이 맞는 거죠. by he가 아니라 by him. 자, 이제 지금부터는 방금 여러분들과 했던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변수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복잡해지는데 시작합니다. 목적어가 a letter네. 자, 그러면 이 a letter를 이렇게 수동태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현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is written을 쓰고 나머지 쓰고 싶은데 나머지 쓸 단어가 없으니까 놔두고 he를 문장 끝에 by 목적격 by him 이렇게 사용하면 일단 수동태가 되고, 능동태는 그는 쓰는 사람이고 편지는 쓰여짐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당하는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이 letters만 목적어가 아니에요. 관련된 많은 편지들 요게 목적어죠.
a lot of까지 포함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letters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a lot of 그 다음 뒤에 이렇게 letters. 자, 답 쓰지 마시고요. 답 쓰지 마시고요. 자, 얘가 복수니까 R을 쓰고 이 녀석의 PP형 이렇게 return을 써주고 남아있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yesterday라고 써줍니다.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이 능동태의 주어를 문장 끝에다가 by 목적격, by him 쓰면 되는데 실수를 수정해 나가자고요. 제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수를 수정해 나가자고요. 일로 보세요. 일단 여기에 is를 쓴 사람은 안 돼요. 자꾸 습관적으로 is written 쓰는데 안 돼요. 여기에 수에 맞춰가지고 R을 쓰는 거죠. R도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R을 쓰는 게 아니라 R의 과거형 뭐를 써야 돼요? were를 써야 되죠. 그래서 were written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됐죠? 아, 요렇게 시제랑 수의 일치까지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수동태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간혹 질문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여기에 by him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돼요. 왜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문장 뒤쪽에 장방시 순서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장소, 방법, 시간. 이 방법은 by 행위자가 누가 했는지 by 행위자가 주로 방법에 속하는 거니까 정확히 따지면 여기가 방법, 장방시에서 얘가 시간.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학교 시험지에서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맞고 꼭 이렇게 써야 돼. 그런 채점을 아이가 받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장소, 방법, 시간 이 순서로 문장 뒷부분에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순서 쓰라. 됐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볼까요? 자,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비 PP. 아이고, 그러면 조가 당연히 조동사겠죠. 조동사가 나올 때는 조비 PP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행 수동태일 때는 being PP.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그러니까 진행 수동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일 때는 has. 그 다음에 have.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had.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being을 쓰고 이렇게 pp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has랑 have는 이렇게 pp를 쓰면 현재 완료, had pp는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미국의 영어를 사용하는 그들이란 특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일반인들은 다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봤더니 특수한 그들, 딱 너 이렇게 딱 세면 그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의 그들이네. 그러면 누군지 잘 모르는 by someone, 누군가가 by someone,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by someone 할 때 someone. 그 다음에 일반인 by people, by them, by us인데 이 us와 them과 people이 그냥 내용상 일반인이야. 얘처럼. 그러면 by them, 이거 by them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인의 by them, by people, by someone 이런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써도 틀렸다고 안 하지만.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얘가 목적어니까 English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 녀석이 요 단수니까 is spoken 이렇게 해서 쓰고 남아있는 글자 in America라고 쓰고 난 다음에 이 day를 문장 끝에 by them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일반인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부분이 생략되고 그냥 English에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려나? 화면상으로는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여기서 끝! 이런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by them 얘는 일반인 미국인들이니까 이건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걸 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뒷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 let가 이렇게 주어로 나가면 되겠고요. 조동사가 있네. can, may, must, should, will. 그러면 조비 pp잖아요. 그러면 조비 pp란 조동사 be. 이 녀석의 pp형 writte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남아있는 글자가 tomorrow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he는 문장 끝에 by him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by him
tomorrow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tomorrow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꼭 장방시 순서로만 써! 이게 아니니까 예, 둘 다 가능한데 장소, 방법, 시간을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 이번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좀 길죠. 그러면 letters만 목적어가 아니에요. A lot of letters가 목적어지. A lot of 말이 좀 빠르다고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letters라고 쓰고 진행 수동태네 그러면 be been pp 탁 나와야 돼요. 조비 pp, has been pp, be being pp. 그러면 복수니까 비동사 be, 그 다음에 being 이래 진행력.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력. be being, pp는 이거의 pp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pp는 일반 동사의 pp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be being pp를 쓰고 남아있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쓸 게 없고 he를 문장 끝에 by him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lot of letters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현재 완료네. 그러면 has나 have been pp가 되죠. have나 has been pp. being이 아니라 been. 제 발음이 워낙 모질라서. 자, 복수니까 have를 쓸게요.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겠지만 have been. being이 아니라 been. have pp가 현재 완료고 being가 진행형이니까 pp형은 요 녀석 일반 동사의 pp형을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return을 쓸게요. have been pp. 남아있는 글자 쓰고 싶은데 남아있는 글자가 없네요. he를 문장 마지막에 by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에 tom이었으면 by tom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쌤 tom을 힘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지 마요. 명사는 그냥 by 명사 이렇게 쓰세요. 대명사를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머리 아플 수 있겠네. 갑니다. 자, 요까지가 목적어예요. a letter. 그러면 a letter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사라질 겁니다. didn't. 왜 사라지느냐?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don't, didn't, doesn't 이런 게 필요하지만 수동태는 분명히 비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was 아니면 were가 나올 텐데 이거 과거니까 단수라서 was가 이렇게 수동태에 나오겠죠. 그러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 뒤에 not만 쓰면 되지 이 didn't에 don't에 이 did나 do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동사만 있을 때야 부정문에 don't나 didn't가 필요하지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분명히 비동사 뒤에 not만 쓰면 안 되지 didn't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was not 아니면 한 글자로 wasn't. 이거 글자가 뭐 이래? wasn't, was not, wasn't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부정을 해서 was 띄우거나 또는 한 글자로 wasn't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pp형, 이 write의 pp형을 쓰면 되는 거니까 written. 남아있는 글자 to her라고 하는 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남아있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by him 이렇게 by 행위자 누가 했느냐 by 다음에 그 편지를 쓰게 쓴 그건 행위자를 by 목적 쓰면 되죠. 자, 아래쪽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는 do나 did가 필요하지만 does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수동태는 비동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기면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do나 does나 did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letter가 이렇게 주어를 가고 얘는 사라질 건데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쓸 때 과거라는 시제를 눈치채면서 was pp형 return이라고 쓰고 남아있는 글자 to her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he를 문장 마지막에 by him을 쓰는 답 쓰지 마세요. 근데 수동태를 만들긴 했지만 얘는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뭔가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문문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비동사를 이렇게 주어 앞으로 옮겨서 was a letter. 그 다음에 written to her by him 이제 의문문이 되었으니까 물음표. 이렇게
여기에 있던 비동사 was written의 이 was가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해야지 얘처럼 의문문이 되니까 was를 옮겨서 쓰시기 바랍니다. 얘도 똑같은데요. 위아래 똑같은데 차이는 의문사가 있는 게 차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문문의 의문사는 제일 앞에 오니까 이 앞에 was 앞쪽에 이 when이 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해봅시다. 그래도 letter가 이렇게 주어로 가고 과거네. 과거. 얘는 빠질 거야. 비동사가 나올 거니까 일반 동사 의문문의 did는 필요가 없어. 과거니까 was written 이렇게 썼겠죠. 조금 전에 그 반복입니다. to her는 그대로 뒤에 이어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he를 문장 끝에 by him을 쓰면 되는데 의문사는 항상 의문문 문장 제일 앞에 오는 거니까 when을 제일 앞에 턱 써주고 그 다음에 의문문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야 의문문인 거니까 이 was를 주어 앞으로 옮겨서 이렇게 was를 옮기면 이제서야 when was a letter written to her by him 그리고 물음표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겠죠. 똑같은데 의문사가 나온 것 뿐이라는 거. 자, 이건 또 까다롭죠? 별가능 같은데 누가 깼어? 그 창문.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누가 그 창문을 깬 거야? who가 의문사임과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갑니다. 배운 대로. 목적어가 더 윈도우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더 윈도우를 앞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과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was broken 됐죠? 얘가 주어니까 문장 끝부분에 broken 문장 끝부분에 by 목적격인데 who의 목적격은 whom이니까 by whom, by him, by her, by whom 배운 대로 뭐 바꾸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우리 앞에 공식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은 문장 제일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순서야 의문문이니까 이 whom을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문사를 문장 제일 앞에 보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whom만 보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by you, by him, by whom, by 행위자는 한 세트예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whom만 보내고 싶지만 by와 whom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by whom이 함께 이동을 하고 그럼 이제 옮겼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의문문은 동사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에 was가 이동을 하고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이제 의문문 동사 주어 나머지 다 됐으니까 물음표 찍을게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자, 갑니다. 주어 아이고 잘못 끌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더 윈도우 그 다음에 과거니까 was broken 됐죠? 그 다음 뒤에 쓸 것 단어 없고요. 이 whom을 문장 끝에 by 목적격 by whom. 근데 의문문이니까 문장 앞에 의문사 by whom을 써주고 얘는 썼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옮겨야 그래야 의문이 되는 거니까 옮겼어요. 주 앞으로.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did, 이 didn't, did 이건 사라질 거라는 거. 수동태에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놨으면 되는 거고 wasn't, was not. 그 다음에 이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 만드는 do나 did도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옮기면 되지 이 do나 did는 쓰지 않을 거라는 거. 됐죠? 자, 이번 이제 또 더 복잡한 거네요. 자, 보세요. 얘는 역시 또 답 쓰지 마시고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답을 쓰세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건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주어, 동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아, 대시라는 접속사부터 마지막까지가 대절. 목적절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목적절. 목적어는 명사 일을 하는 거니까 명사절. 참 용어 많네요. 대절, 목적절, 명사절. 그럼 배운 대로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에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한 문장이니까 단수 취급하고 한 문장이니까 단수 취급하고 is 요거에 pp형 thought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people을 문장 마지막에 by people 이렇게 써주시면 대절이 요 녀석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었고 이 동사가 BPP 그리고 나머지 by people 깔끔하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장의 대절이 요거 대문자로 해서 요 대절이 문장의 주어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장의 주어는 짧고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대절 너무 길어. 이거 가짜 주어를 쓰자. 가짜 주어. 그래서 요 녀석 자리가 주어니까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있죠? 남아있는 부분 is 그 다음에 thought 그 다음에 by people 뭐 이렇게 그냥 답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요게 있던 건데 문장 끝으로 진주어로 이동을 했으니까 that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PP, 주어를 쓰고 BPP를 썼는데 문장의 대절은 이렇게 문장 뒤로 넘겨서 앞에다가 가주어, 여기 대절이 진주어. 그래서 이거 가주어, 여기 대절이 진주어. 이런 구조로 써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된 거구나. 또 하나 대절에 이 by people을 이게 쓰기도 해요. by people 이렇게. 근데 여기에 쓰든 사실 여기에 쓰는 게 더 많지만 더 많은 건 대절의 수동태에서는 이 by people을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대절의 수동태를 바꿀 땐 by them, by people 이런 식으로 by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구나. 아니면 제일 뒤에 by people 써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합니다. 원리는 설명드렸고 보세요. 만약에 대절 수동태가 나왔다. 그러면 원리는 아까 그랬고 그러면 대절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어차피 뒤에 진주어가 나올 거고 요 it이 가주어가 나올 거니까 대절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면 제일 앞에 요 부분을 it을 쓰고 비동사 플러스 pp형 요거의 pp형 이거 글씨가 잘 안 나오냐 이렇게 써줍니다. 앞에 가주어 그 다음에 이 동사를 is pp 써줍니다. 물론 과거 모두 소트로 쓰면 되죠. 그리고 이 people은 지우세요. 대절 수동태에 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대선 그냥 쓰지 말고 지우고 그러면 가주어 썼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진주어가 나오면 되는 거죠. 진주어가 사실 대절이잖아요. 그럼 이 대절을 그대로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대절 수동태는 요 사람 이 주어 자리에 it is 과거면 it was를 써주고 이거의 pp형 thought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대절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대절에 이 주어를 가주어 이 자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onesty, 정직이라는 이 명사가 이렇게 주어로 이 자리, 가주어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요 녀석이잖아요. is, thought 이렇게. 근데 대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대절이 되는 거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때는 대절이 아니라 to나 동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honesty is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honesty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없는 거니까 대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대절이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로 바뀌는데 수동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to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대 사라지고 얘는 honest는 이동을 했고 남아있는 건 is잖아요. 그러면 to 다음에 is를 이렇게 써요? 아니지. to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b 남아있는 글자 the best policy 요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거죠.
대절에 이 주어를, 이 대절에 아니스 주어를 가주어 이자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대절을 to 부정사로 바꾸는 이러한 구조도 가능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대절은.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이동시켜서 BPP 그대로 써주고 이 대절을 to 부정사로 바꾸고 이 동사를 뒤에 동사 원형 써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주고 싶은데 여기 또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이게 똑같은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다만 보세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잖아요. 현재 과거 시제가 다르네. 맞아요. 시제가 다를 땐 have pp를 사용해요. 앞뒤 시제가 달라요. 현재 과거, 과거 현재 앞뒤 시제가 다르면 어떤 표현이든 간에 have pp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시제가 달라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 요런 모양입니다. 갈게요. 보세요. 대절 수동태네. 그러면 요 녀석을 지우고 요 자리에 it, is 그 다음에 believe의 pp형 believed를 쓰고 빌립들을 쓰고 이 대절 그대로 뒤에 that, she, 그 다음에 broken, the base,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써주면 되는 복잡한 듯 보였는데 오히려 대절이 더 간편하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by them은 생략된다 보시면 안 돼요. 대절 수동태에서 by people, by them 그냥 생략하세요. by us. 자, 두 번째 대절의 주어가 가주어 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she가 이 자리로 이동을 했고 요 남은 건 그대로 쓰면 되는데 is, believed 이렇게 대신에 she가 사라지면 접속사 that을 못 써요. 접속사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이동을 했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니까 동사만 남았으니까 that을 못 써서 to 부정사로 쓰는 거예요. 근데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써야 되니까 break여도 break, broke여도 break 동사 원형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break라고 쓰고 싶은데 나 속상해. 왜 속상하냐? 얘 과거잖아. 얘 현재고 시제가 다른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그게 원리니까 동사 원형밖에 못 쓰니까 to 다음에는 이 속상한데 이거 나 broke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받는데 broke 이렇게 그냥 과거형으로 쓰고 싶은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시제가 다르니까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제가 달라 표시가 어떻게 하느냐? 시제가 다르면 그냥 break라고 쓰지 말고 to break가 아니라 쓰지 말고 시제가 다르면 to have 이거에 pp형 to have broken 이렇게 써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to 동사 원형은 앞뒤 시제가 현재 과거 같은 시제네. 하지만 to have pp 이렇게 have pp가 나오면 얘가 현재라면 얘는 과거일 거야. 그 표시라고요. 그래서 to have broken. 남아있는 글자 the base, yesterday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참 논리적이죠. 앞뒤 시제가 다를 때 to have pp, have pp를 사용한다는 거. 대절 수동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형식 수동태죠.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뒤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주로 사람,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로 사물, 비사람, 사물. 이 사람에게 이 사물을, 이 비사람을 주다. 이런 구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물건, 비사람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는 목적어를 수동태로 주어로 사용하는 거니까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는 수동태가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옮겼습니다. 과거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was, pp, was given 쓰고 남아있는 글자는 그대로 쓰고 이 주어를 문장 마지막에 by 목적격, by her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was given 썼죠. 그러면 남은 게 me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요? 동사,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에서 사람 간접 목적어보다 사물, 비사람 직접 목적어가 앞쪽에 있으면 이 사람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of가 생긴다.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 to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를 많이 바꾸시다 보면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to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괄로 쳐둔 겁니다. 그런데 for하고 of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to도 써도 돼요. 근데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괄로로 쳐둔 거고 for랑 of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given to를 쓰는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직접 목적어 앞쪽에 있잖아. 그래서 사람 간접 목적 앞에 to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를 문장 끝에 by her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 중에서 b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만들어주다, 써주다 요 단어는 사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게 되면 사람이 판매되다, 사람이 요리다, 사람이 만들어지다, 사람이 쓰여지다. 편지가 쓰여지는 거지, 소설이 쓰여지는 거지, 사람이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사람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수동태의 주어로 써주면 사람이 판매되었다 이렇게 이상한 의미가 되어서 이런 동사들은 사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사형식 구조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이렇게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얘는 사주다 by는 사람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쓰는 수요동사. 그래서 이게 for가 나온 거예요. to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걸 모르면 그건 수동태가 아니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서 4형식 동사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4형식 수요동사. 자,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형식이 이제 마지막이고 뒤에 특수한 형식으로 남았는데 보세요. 이제 이거 하고 이거 채울게요, 제가. 보세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그가 미스터 레트시니까 이렇게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잘리겠죠?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 자, 그런데 수동태 만들어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이 이 미스터 레터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미스터 레터라고 해. 그 사람을 편지 씨라고 해. 왜 미스터 레터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 쫙 합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아니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수동태에 주어로 옮기잖아요.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잖아요. 이 미스터 레터는 목적 보어예요. 보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써야 되지 보어는 목적 보어는 수동태의 주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앞으로 옮겨서 he가 되는 거겠죠? 힘, 주격, he.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사람을 미스터 레터라 부릅니다. 얘를 A, 얘를 B. A가 이 B 씨네? 같네? 그럼 B는 보어. 그래서 목적어랑 같은 거니까 목적 보어. 자,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이 목적 보어는 수동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e를 옮겼고 얘가 현재니까 is called. 남아있는 글자 Mr. Letter. 그리고 we는 문장 끝에 by us 끝. 요렇게 수동태 됩니다. 목적 보어는 수동태로 주어로 갈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얘가 목적어죠. 예, 얘가 목적어. 이 뒤에가 목적 보어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바꿔 그러면 그냥 아주 당당하게 제일 앞쪽에 letter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 과거니까 was seen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얘가 목적어예요. 얘는 목적 보어예요. 목적 보어. 이거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목적어는 힘, 얘가 목적어라고요. 목적어를 수동태에 주로 옮기는 거잖아요. 왜 letter로 옮깁니까? 얘 목적 보어인데. 그래서 힘을 이렇게 옮겨서 he가 되고 과거니까 was seen. 남아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이 Amy를 by Amy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지각동사, 사역동사, 유발동사, 원, to 이런 거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이 지각동사는 ing도 가능하지만 사실 지각동사, 이 사역동사 또는 유발동사 원, 이 동사들은 목적 보호에 이렇게 동사 원형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지각동사랑 이 사역동사, 유발동사 원, 이 녀석의 동사 원형 목적 보호는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요거 어렵죠? 예.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해봅시다. 2번 반복할 수 있겠네요.
얘가 목적어라는 거 설명 들었습니다. 과거니까 was seen. 아이고 글자가 안 예쁘다. 어쨌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글자 답 쓰지 마요. 답 쓰지 마요. write a letter 써주고 이 Amy를 문장 마지막에 by Amy라 쓰세요. by her 이러지 말고 by Amy라 써요. 명사할 때는 by 명사로 쓰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도 동사에서 출발한 과거분사, 얘도 동사 모양 동사 막 겹치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태 이 동사 원형 앞에는 이렇게 to write 동사 원형 목적 보호가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얘가 목적어니까 he, 주어로 갔습니다. 과거니까 was made. 그냥 write a letter, 답 쓰지 마세요. 아직은 write a letter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my를 문장 마지막에 by Amy, by 행위자를 써주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동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뀌어서 to write 이렇게 쓴다라는 거. 됐죠? 얘는 보너스. 얘가 목적어니까 he, 얘가 현재니까 is ma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동사 원형이 to lap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답 쓰지 마요. 답 쓰지 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nothing을 by nothing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예. 자, nothing은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건 요까지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 nothing은 사실 not과 그 다음에 anything 요걸 줄인 게 nothing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앞쪽에 사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 뒤쪽에 nothing을 쓸 때는 요 not의 위치가 문장 끝이 아니라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 요 뒤에 not이 들어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nothing이 문장 제일 앞에는 상관이 없는데 문장 이렇게 뒤쪽에 쓸 때는 nothing은 not anything을 줄임말이고 이 not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is 다음에 not 또는 is 다음에 not 또는 is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주고 그럼 여기는 nothing이 아니라 보세요. 이 nothing은 not anything이니까 여기에 not을 썼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남습니까? anything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쌤 by nothing 안 된다니까요. by nothing 이렇게는 안 되고 by anything이라고 쓰고 not은 동사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여기다가 is not made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세요. 그 사역동사 have, let, make 중에서 let죠, let. 얘는 다른 말로 유발동사 one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강의 이 틀에서는 이 사역동사 let 이거는 이 녀석은 수동태가 되면 be allowed to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세요. 얘가 목적어니까 앞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얘가 s가 없었으니까 she가 she가 3인칭 단수라서 현재면 let s가 있을 텐데 없다라는 건 과거기 때문에 let 쓴 거죠. 그래서 과거니까 is am이 아니라 was let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c가 to 부정사 to see 이렇게 써서 왜? 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수동태에서. 그래서 to see 그 다음에 나머지 her son 이렇게 쓰면 돼요. 이 she는 문장 끝에 by her인데 여기에 her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 그냥 by her는 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let은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 to가 없는 구조에 이렇게 동사 원형 c를 쓰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c라고 동사 let만 더 웃긴 건 이렇게 쓰기보다는 let은 수동태가 되면 let은 수동태가 되면 allow라는 단어로 바꿔서 be let to라는 요 부분을 let을 allow로 바꿔서 was 또는 be allowed to로 쓰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는 안 하고 오히려 to see를 그냥 see 동사 원형 쓰는 게 더 문법적이긴 한데 이렇게 let을 사용하기보다는 let 그러면 사역동사 let은 수동태가 되면 let을 쓰지 말고 let을 allow를 사용해서 be allowed to let
be let to가 아니라 be allowed to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let은 be allowed to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be let to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쓰지 말고 let은 be allowed to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번에는 동사구 수동태. 구라고 하는 건 두 글자 이상이 모였는데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으면 절. 두 단어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때는 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주어는 없고 동사만 있으니까 구라고 하고 두 글자 이상인 동사 플러스 부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러한 표현 동사구입니다. 얘들은 두 단어잖아요. 한 단어처럼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 어디 가냐 여기 look down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대요. 그 다음에 look up to는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다, 존중하다요. 이거 세 단어잖아요. 그냥 한 단어처럼 봐요. 한 단어처럼. 이거 동사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수동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합시다. take care of 이걸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이 문장에서 take care of가 안 보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얘만 보지 마시고 요렇게 요게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거 목적어겠네 그러면 he 이거 과거잖아. 그래서 was taken, was pp 남아있는 글자 care of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몇 단은 상관없이 남아있는 거는 다 써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다 써주는 거예요. 이 I는 문장 끝에 by me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선생님 전치사 충돌되는데요. 상관없어요. 왜냐? 얘는 돌보다의 of고 이 by는 수동태의 행위자를 표시하는 by니까 명확히 자기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충돌되어도 쓰는 거니까 뭐 이걸 지운다든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목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돌봄을 가지다니까. 요 케어에 형용사가 붙은 요런 모양일 때는 이 녀석을 주어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단독으로 케어일 때는 그냥 take care of 이렇게 쓰시면 되고 take good care. 형용사 붙은 케어네. 그러면 good care를 앞으로 옮겨서 이렇게 쓰고 과거니까 was taken. 남아있는 글자 그대로 쓰고 이 I를 by me 요런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형용사가 없는 단독은 안 되는데 형용사가 붙은 케어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이런 동사구들은 한 단어인 것처럼 요거 한 단어야. 그냥 동사 한 단어야. 그리고 수동태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야 이제 정말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 같은데 명령문의 수동태를 뭐 서술형으로 바꿔라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못 봤어요. 거의 제가 95년 이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 어쨌든 이게 이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마지막 단계니까 하자 그렇게 결정 내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뭐 싹 사라진다고 해서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벨이 마지막 레벨이니까 이거까지 해! 그렇게 그냥 판단 내린 겁니다. 자,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무조건 let으로 시작되게 그렇게 수동태 바꿉니다. 다시 원래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잖아요. 근데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일 때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문일 때는 let으로 수동태 바꾸는데 let. 얘가 목적어니까 쓰고 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답 쓰지 마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이 let이 사역동사, 유발동사 원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니까 is가 아니라 be라고 쓰는 거예요. is가 아니라 잘했죠? 비동사 플러스 pp 잘했는데 여기에 is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e가 나오는 건 let 때문에 let은 사역동사, 유발동사 원이니까 목적 다음에 목적보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is가 아니라 b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은 let으로 시작되게 부정명령문도 똑같습니다. let으로 시작되되 이 don't를 문장 젤 앞에 쓸 때는 don't let 이렇게 써도 되고 문장 젤 앞에 don't를 안 쓸 거면 동사 원형 앞에 이렇게 not 써서 이렇게 don't 대신에 동사 원형 앞에 not만 don't를 안 쓰고 여기는 don't를 안 써요. 여기는 not 쓰면 안 되고 여기는 don't를 쓰면 안 돼요. 문장 젤 앞에는 don't 그냥 don't를 안 쓰고 싶으면 동사 원형 앞에 not만. 그래서 부정명령문일 땐 똑같이 하되 문장 젤 앞에 don't 또는 be 앞에 not만 사용해서 이렇게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거, 놀랬어 막 이런 거, 어디에 종사의 일에 그 다음에 출생하는 거, 피해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수동태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정이네. 그래서 BPP. 그래서 원래 be surprised at 이거 수거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수동태에서 be surprised는 by를 사용하지 않고 at을 주로 써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by 써도 틀렸다고 안 해요. 그런데 be surprised by보다 be surprised at 뒤에 놀란 어떠한 일. 그래서 at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by 쓰지 말고 be surprised at 이렇게 써. 이런 게 많이 하는 거. 요 다음 시간이 그거예요. 이렇게 by를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그런 수동태 구조. 이게 요 다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by를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surprised는 be surprised at 이렇게 s 쓰는 경우가 많더라. 요 다음 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태어나는 거, 출생 이런 거 수동태로 잘 쓰더라. 그래서 누구누구 태어나다 할 때 거의 다 비동사 플러스 born 이렇게 쓰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강의가 길었는데 마지막 요 부분 뺄 거 있나? 요 부분 빼놓고는 뺄 게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욕심을 낸 거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